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 2021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이했습니다. 보통 평이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1등급이 90점, 91점, 92점 한 요 정도 나오면은 평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94, 5점 정도 떨어지면 약간 쉽다. 96.7점 이렇게 되면 1등급이 되면 이건 아주 쉽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등급이 한 80점대 말이 나오면 약간 어렵고 80점대 한 5, 6점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평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화작부터 일단 문제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스타일이 아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문도 이제 좀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1번의 문제를 보면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들은 그 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꼭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것은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유의 문장, 통계의 자료 이런 것을 빨리 확인하는, 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보면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쪽 지문하고 이쪽 지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묻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니까 뭐예요? 차이점을 묻는 거죠. 그래서 수능의 문제는 기본 문제가 뭐냐면 같은 것을 찾든가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수능은 국어 수능은 비교와 대조가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학생이 기억에 주모해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보는 순간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연설의 내용하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치하면 뭐예요? 생각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뒷받침 문장. 이게 만약에 주장이라면 설득한 말은 뒷받침 문장, 다시 말하면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의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 문제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5번까지 딱 이야기가 끊어지면은 이건 화법의 문제고, 만약에 4에서 7이라고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이건 화법 플러스 작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많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문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앞의 지문은 뭐냐 하면은 화법이죠. 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뒤에는 뭐예요? 글을 쓴 거죠. 그래, 작문이죠. 그 화법과 작문을 비교 대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여기 내용하고 이쪽 내용이 일치 불일치를 잘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국은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와 대조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의 내용, 나의 내용, 다의 내용입니다. 가는 뭐예요? 앞에 나온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빨리빨리 찾기만 하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을 봅시다.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앞에 준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볼게요. 이 글의 전개 방법이죠, 사실은. 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종종 이제 더 나올 것입니다. 자, 8번. 예. 해서 이제 장문을 대충 화법과 장문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언어,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문법이지만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에 속한 거에 매체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암기식보다는 뭐냐면 독해, 사고력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문법, 다시 말하면 문법에서 이제 언어로 이제 변했지만 언어가 마지막으로 출제되는 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경향성을 약간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11번 같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F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거의 뭐냐 하면은 독해에 가까워요. 문제가 뭐 문법의 암기가 아니라 독해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13번쯤 왔을 때 이제 사실 굉장히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쪽 14번, 15번 이런 같은 경우에, 특히 14번 같은 경우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식이 있으면 맞추기가 훨씬 좋은 문제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문제에 비해서 확실히 독해 중심으로 흘러간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약간 이제 문법 같은 게 암기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독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비문학 지문인데, 이 비문학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과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에 유지됐던 과거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그 유럽에나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독특한 제도죠. 중국에서 과거제가 이제 실시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쌍기가 과거에서 과거제도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고려시대죠. 예. 어쨌든 이 과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제도하고 학교제도하고 상관성이 꽤 깊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험의 개념, 다시 말하면 뭐 사법고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과거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공무원 이런 게 뽑을 때 이런 시험으로서 뽑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문 자체가 일단은 그 특별한 게 없어요. 굉장히 평이해요. 여러분의 요번에 그 비문학 지문은 평이한데 그 특징이 있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뭐가 예요? 서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일치 불일치 내용이 하나 있고,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기가 뭐 말이 이제 추론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이제 여러분 추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로는 추론이지만 거기 안에 답이 있으면 추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추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능에서는 추론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19번이 있고 그 다음에 20번 있습니다. 보기 문제. 자, 그 다음에 21번 문장이 21번은 문맥적 의미죠. 문맥적 의미. 그래, 문맥적 의미만 잘 잡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6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 지문이 길고 문제가 6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으로 여기 좀 어려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번에 시험은 전반적으로 약간 쉽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시가 나왔는데 이게 연계가 아니에요. 원래 요번에는 아마 비연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계가 없고.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연계로 해서 지문을 많이 없애버리면은 그 수능에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저도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연계 문제하고 비연계 문제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연계 문제는 훨씬 쉽죠. 연계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잘 치는 애하고 비연계 지문이 나왔을 때 시험 잘 치는 애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 뭐냐면 조준의 산상의 노래. 이것도 그렇게 흔한 시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손택수의 나무의 수사. 이거는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런 문제 자체가 가나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A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평이에요. 시는 생소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평이에요.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그 시의 문제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문제 풀이가 어때요? 문제 푸는 요령이나 어느 정도의 독해력만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비문학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요번에 이제 비문학 문제는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그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문성이 없는 그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활이나 우리 삶과 밀착된 어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과거에는 여러분 이제 몇 년 전에 그 뭐 천체에 대한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사실은 지문이죠. 근데 요새 나오는 것은 보면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데서 상식적이거나 약간 비부 전문적인 것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그냥 얼마든지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식이 시험을 결정하지 않으니까요. 독해력이 결정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특허금과 관련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그 국어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지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문 예술 이쪽이에요. 인문 예술. 예, 인문에는 문사철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사회문화죠. 사회문화. 특허권 이것은 이 문제는 사회문화에 속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학과 기술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겠지만은 전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정치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지만 정치 문제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은 경제 지문이 낯설죠. 왜냐하면은 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이 나왔어요. 예, 고전 소설이보다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황만근은 이렇게 맞다. 이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오겠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익숙한 글이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일반 국어 교과서도 많이 나오고 문학 교과서도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도 소설에서도 시험에서도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그렇게 그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도 보면 스스로의 효과, 예, 그 다음에 보면은 A, B, 예,
해서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교적 그렇게 전반적으로 평이한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입니다. 이제 고전 시가는 관동별곡은 고1 때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데 문학에서는 관동별곡이 나오지 않는 교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동별곡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들은 이걸 이제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워낙 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집에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관동별곡을 보는 친구들은 이게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고전 소설이죠. 고전 소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고전 소설은 이제 어떤 면이 있냐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첫째, 인물이 많이 나오고 용어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번에 이제 시험은 전우치 전에 이야기하고 전우치라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시나리오죠 이게. 예. 시나리오하고를 연결시켜서 출제가 됐어요. 이런 식의 이제 출제는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내용 자체가 유사하고, 예, 뭐 그렇게 난해한 이야기는 별로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91점 정도가 1등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시험은 수능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첫째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연계성이 약합니다. 연계성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수능과는 다르다는 거죠. 수능에 또 변수가 생겨요. 왜? 연계가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6월 모의고사에는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수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반수하기가 아주 좋죠. 예. 그 다음에 뭐 일단 학교 안 가죠. 온라인으로 수업 듣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반수생이 제가 생각에는 꽤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심지어 요새는 대학 다니면서 시간이 나니까 대학 다니면서 재수 학원도 다녀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더 많이 커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번 점수보다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상위권은 0.3등급에서 0.5등급, 그 다음에 중하위권은 1등급에서 한 2등급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